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도 불리죠. 킹크랩도 유명하고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밤, 이 화려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한복판에서 아주 기이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중년의 남성과 우아한 차림의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 세 식구가 택시 한 대를 잡아탑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그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이 가족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한 영사관은 발칵 뒤집힙니다. 러시아 경찰이 동원되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도시를 샅샅이 뒤집니다. 사라진 남자의 이름, 김영호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책임지던 무역대표부 소속 고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왜 모든 특권을 버리고 빈손으로 그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목숨을 건 자유를 향한 마지막 드라이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주인공 김 씨는 북한 내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소위 성분 이 좋은 집안 자제들만 갈 수 있다는 해외 파견직에 선발됐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은 꿈입니다. 지옥 같은 통제에서 벗어나 쌀밥에 고깃국은 물론이고 달러를 만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김 씨 부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리를 잡습니다. 겉보기에 이들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세련된 옷, 그리고 아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유. 하지만 실상은 금장으로 장식된 감옥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상호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보위부, 요원이 항상 상주합니다. 이들의 유일한 업무는 외교관들이 딴 마음을 품지 않나 감시하는 겁니다. 동무,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어? 영수증하고 동선 보고서 제출하시오. 매일매일이 숨막히는 신문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 씨를 진짜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충성 자금입니다. 평양의 김정은 정권은 해외 외교관들에게 매년 엄청난 액수의 달러 상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와라.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고 밀수, 불법 노동 관리, 온갖 꾸준히 일을 해서라도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바로 평양으로 소환입니다. 그리고 그 소환은 곧 숙청을 의미할 수도 있죠. 2. 균열 전쟁과 각성. 그러던 중 2022년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국제 제재로 돈줄이 마릅니다. 김 씨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돈을 벌 구멍은 막혔는데 평양에서는 전쟁 특수를 노려라, 더 많은 돈을 보내라, 고 닥달합니다. 평양에서 온 메시지는 매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실적 미달 시 본국 소환을 검토하겠다. 이때 김 씨 부부의 마음속에 큰 파도가 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를 인질로 평양에 두고 나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운 좋게 혹은 뇌물을 써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러시아에서 학교를 다니며 인터넷을 접한 겁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그러는데 한국은 엄청 잘 산대. 그리고 북한은 감옥이래. 우리 평양 돌아가면 나 다시는 인터넷도 못하고 이 친구들도 못 보는 거야. 김 씨는 밤마다 몰래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평생 충성했던 조국은 없다. 저기는 거대한 착취 공장일 뿐이다. 내 아들을 저 지옥으로 다시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탈북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사이가 끈끈합니다.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전쟁 중인 러시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서 결정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음 달까지 평양으로 들어와 결산을 받아라.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적을 못 채운 김 씨가 들어가면 수용소행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부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떠나자. 죽더라도 자유인으로 죽자. 3. 치밀한 연극 D-Day 준비. 자, 이제부터는 첩보 영화입니다. 탈북 준비의 핵심은 완벽한 연기입니다. 떠날 사람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김 씨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러시아 기업인들을 만나고 상납금을 마련하는 척 연기를 하죠. 보위부 지도원에게는 비싼 보드카를 선물하며 안심시킵니다. 김 씨의 아내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짐을 싸면 안 됩니다. 옷장이 비어 있으면 청소부가 보고할 수도 있고 불시 점검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끼던 폐물, 가족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그대로 둡니다. 오직 현금, 그리고 여권 대용으로 쓸 의조 신분증 혹은 긴급 서류만 챙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루트였습니다. 비행기? 안 됩니다. 여권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은 전산에 다 뜨거든요. 기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검문이 심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육로를 통해 제3국으로 혹은 항공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것. 하지만 러시아 땅은 너무 넓습니다. 이동하는 수십 시간 동안 북한 추격조가 따라붙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한국 측 조력자와 접촉을 시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다. 가족과 함께 귀순을 원한다. 접선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가장 해이해지는 시간. 주말 저녁 혹은 큰 행사가 끝난 직후. 4. 절정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질주. D-Day 밤이 밝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람은 그날따라 더 매서웠다고 합니다. 김 씨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척 냄비에 물을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누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잠깐 마트에 갔다 고 둘러대기 위해서였죠.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주 긴 드라이브를 할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무서워도 아빠 손 놓지 마.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을 때 김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 택시는 공항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곽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그들은 휴대폰의 유심칩을 모두 뺍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차창밖 숲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북한의 추적을 따돌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입니다. 한국 측 요원들 혹은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북한 영사관이 이들의 부재를 눈치채는 건 빠르면 23시간, 늦으면 다음날 아침. 그 안에 러시아 국경을 넘거나 안전한 은신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서는 보위부 추격조가 따라붙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는 러시아 경찰의 검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차 안에서 아내는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제발 한국 땅을 밟게 해주세요. 결국 김 씨 가족은 며칠 뒤 무사히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 땅을 밟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건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삶. 바로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북한 외교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밤, 모든 것을 버리고 택시에 올랐던 김 씨 부부의 선택은 어쩌면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 씨였다면 그 떨리는 순간에 택시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